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예, 죄가 없으면 무죄가 나온다. 아, 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증명되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역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패자를 법률적으로 끝까지 단죄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른바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몇몇의 참모들은 처벌되었지만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결단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많은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다 취하합니다. 특히 승자가 먼저 아량을 베풉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해서 끝까지 나의 경쟁자였던 이재명의 씨를 말리겠다, 야당을 완벽하게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검찰 독재의 칼을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게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테면 뭐 징역 얼마를 산다든지 벌금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말고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원래 개념이 당선된 자를 맞습니다. 염두에 네. 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낙선한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네네. 보통 이런 경우에 기소가 안 됩니다.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보통 기소유예를 해버린다거나 네네. 아니면 또는 법원에서 그냥 공소기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황당무계했죠. 특히 제가 이 정치권 경력으로 봤을 때 활자화된 경력의 문제, 즉 공보물이라든가 벽보에 양력, 경력을 고의로 잘못 적었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활자화시켜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유포했다라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올가맨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활자화되어 있다는 건 스스로도 둘러볼 만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니들도 교정 다 본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말 실수에 불과한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대 안 갔는데 나는 군대 갔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어느 대학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네네. 뭐 전과가 되게 많은데 전과가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협박을 받았다를 이재명이 압박감을 느꼈다. 그럼 기소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는 그 당시에 말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단의 선택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실수에 의해 가지고 기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든가 잘 알지는 못한다라든가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이런 말의 어감의 차이 가지고 기소한다는 것은 완전히 코미디죠. 네. 국민의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선고가 나기 전에는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막상 무죄가 나오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아마 유죄가 나올 거라고 바랬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악마화가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사법 리스크가 없어짐으로써 이재명 악마화 전략이 완전히 이제는 거덜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우겨놓고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잔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문을 보고도 뭐 승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트집 잡기 같아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이제 승복하자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면은 승복 안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도 아직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말이 불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좀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거 비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극렬 지지층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극렬 지지층을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된다. 극렬 지지층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미워해서 생존할 거야 라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언론 보도를 봐도 다른 언론들은 다 멀쩡하게들 대충 보도했는데 조선일보만은
기사와 사설로 야 이런 식이면 앞으로 선거판 개판된다. 예? 이재명이 어떻게 무죄냐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면에서 코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조선일보 한번 거짓말하면 폐간해야 되겠네요. 네. 조선일보 기자가 실수로라도 기사를 한번 가짜 기사를 쓰면 폐간시켜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왜곡된 뉴스들을 생산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하여튼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을 할 텐데 대결 방식이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상대 정당의 유력 후보를 없애야 되겠다면 이건 너무 후진적인 정치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 국민들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타인을 욕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러나 타인을 욕하더라도 자신이 뭘 하겠다라는 목표와 그리고 자신의 소신 그런 것들 정책을 밝힌 다음에 비판을 해야죠.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돼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지 말고 찬찬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거나 아니면 심지어 멀쩡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거나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기법처럼 보이는데요. 그 선거에 이제 네거티브 기법이 네네.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가 극단적인 양당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네.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상대 정파를 괴멸시키려는 하나의 극단적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이걸 편성하면 안 돼요. 편성하는 것이 아닌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소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고 해서 나라가 이 모양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모든 것이 윤석열적 현상이다. 국민의당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국민의힘 해체하고 윤석열은 파면돼야 됩니다. 네, 윤석열 현상을 종식시키자.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만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어떤 정치 풍토, 망가뜨린 정치 환경도 정상화시켜야 된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에 대해서.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읽을 거리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알아서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처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한 불법이라든가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지금의 선거법의 처벌 규정들은 과거에 특히 이제 그 금품 살포라든가 조직적인 관권 선거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사전 선거 운동 뭐 많은 부분들이 선거 운동에 대한 제약, 말을 묶는 하나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제처럼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대화된 선관위가 자기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이 사법적 관료 조직,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국정원은 요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런 조직들이 정치권을 압박해서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거법은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포지티브하게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으로서 광범위하게 지금 수많은 규제와 이 황당무계한 법령들을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 네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